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깜찍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한 두 분은 끔찍한 표정. 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대요. 전반부는 정리, 개념, 또 우울증의 요인들, 원인들, 사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 시간은 짧지만 후반부에는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항우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지역마다 응답하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요 정도 수준으로 들으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울해지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들 마음으로 들으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편안하게 듣는 게 최고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돼요. 우울증 그러면은 많이 지금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단어고 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짜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기쁨의 누가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쁨의 반대말은 사실 심리학에서는 우울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적으로는 기쁨 그러면은 또 상식적으로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치료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슬픔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슬픔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부분에 상실이 있었는데 또 계속해서 상실을 우리는 겪고 있고, 오늘도 상실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감정을 그냥 내팽개칩니다.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퍼하지 않은 슬픔들이 내 삶에 스며들면서 계속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기보다는 우울입니다. 그래서 꼭 치유 여정에 있어서 슬퍼하는 작업을 심도 있게 이렇게 시킵니다. 학자들은 우울증 환자들을 정의를 하는데요. 우울증 환자를 뭐라 그럴까?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우울증 그러면은 기쁨이 빼앗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전에 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책자를 번역을 하고 또 사례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매체를 통해서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겪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 15년 전에 미국의 통계 자료를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이면은 미국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가 6명 중에 1명 정도로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뭐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옛날에 평가했던 것보다는 이 비율이 상승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한국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걸 실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한국 사람은 몇 명 중에 몇 명일까 우울증 환자가요. 뭐 경중은 있어요. 어쨌든 우울증으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했을 때 몇 명 중에 몇 명일까를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들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몇 명 정도의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네. 네? 10명 중에 5명. 네. 물론 이렇게 동네마다 다릅니다. 남녀가 또 달라요. 아까 비슷하게 맞히셨는데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서 25%예요. 지금 뭐 우리 정부 기관에서 통계를 내면 10몇 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병리적인 부분만 치는 거죠. 근데 우울증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우울함이 깊어진 상태까지 치면은 거의 4명 중에 1명입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타임지에서 얘기하는 그 중에서, 내용 중에서 문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죠. 한국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중에 몇 명일까로 했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3명 중에 1명. 네, 맞습니다. 2명 중에 1명이에요. 2명 중에 1명입니다. 놀랐습니다. 네, 사회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겪는다라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 대상으로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많은 숫자가 우울증 초기든지 중기든지 중증이든지 할 거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생전에 이 우울증이 막 상승곡선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뭐 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뿐만 아니고 아프리카까지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확산이 되고 있을 때에 그 심각성을 아시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티칸에서 3일 동안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회학자라든지 심리학자, 심리치료사라든지 피지컬적인 어떤 의사라든지 또 거기에 본인이 앓고 있는 사람, 또 극복한 사람, 가족들 이렇게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기조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날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후기 산업사회가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뭐 후기 산업사회의 요소라는 거, 스트레스를 조정한다는 거, 이 부분에서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들 수가 있어요. 뭐 물질 만능 사회입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물질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출세주의, 성공, 지상주의, 뭐 종교로 얘기하면 공로주의, 업적주의, 이런 성공,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양산을 합니다. 뭐 다양한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연구를 하면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공통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측면에서 첫 번째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원인. 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뭘까? 깊은
기쁨 없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뭘까? 우울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다 걸립니다. 애도 걸리고 청소년도 걸리고 노인도 걸리고 할아버지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고 저기 노동자도 걸리고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는 예의냐? 아닙니다.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이 우울증을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감기라고. 마음의 감기, 영혼의 감기다. 감기 안 걸려본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안 감기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면은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요. 그래서 뭐 그거 뭐 병원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일주일이니까 견디오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아 그러면 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전의 말에 빌리면은 소주, 고춧가루 한잔 하면은 날 거야, 깜짝 빼 뭐 하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난 경험이.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그렇게 한 잔에서 낫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재밌는데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겁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두면은 우울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리적인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갑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실망을 해요. 첫 번째 감정이 실망입니다. 실망 다음에는 낙심을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단어 중에 다의 성황이 낙심했다, 낙담했다 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낙심보다도 조금 더 짙은 감정이 뭐냐 하면은 좌절입니다. 좌절. 요거보다도 더 깊은 감정이 뭐냐 하면은 절망입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요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 그 촛불을 켜놨어요. 바람이 붑니다. 풍전등화예요. 그러면 꺼질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꺼집니다. 꺼져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 이 상태를 절망이라고 해요. 희망이 없어진 상태. 그럼 절망 다음에 뭘까요? 절망 다음에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불행하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0등입니까? 9등입니까? 100등이에요. 몇 등이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왜 그거를 또 1등을 금메달을 따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37명, 38, 39명이 하루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절망적. 그거를 격치에 하나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그 소중한 목숨을 어떻게 저렇게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럴까? 근데 진짜 그 병리적인 현상을 보면은 불러요. 이렇게 죽음의 힘이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살맛이 없으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올림픽대교를 지나가는데 신발이 고스란히 이렇게 놓여있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19살 고3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뭐가 저렇게 고통스럽길래 뛰어내렸어요. 어떤 학생이 학교는 밝히지 않겠는데요. 어떤 학생이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교내 미사를 하는 그곳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시부님 미사 좀 해주세요 하고 미사 예물을 저한테 그래 미사 예물 해줄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연미사예요. 왜 연미사냐? 친구가 죽었어요. 얘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미사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요. 친구가 자살했어요. 얘 표정이 친구를 잃은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그 감정이 상실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는 그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자녀가 자살했습니다. 이 안에 아주 그냥 그 슬픔을 가슴에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의 무덤을 가슴에 묻었어요. 자녀가. 그래서 거기 그 어머니 그 무덤 안에는 뭐 슬픔,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고통스러운 감정이 쌓여있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걸 막 쏟아내는데 얼마나 자식을 잃은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저는 모르죠. 안 나봐서 안 키워봤고 못 나봐서 못 키웠는지 안 나봐서 안 키웠는지 짐승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애미, 새끼를 잃은 애미의 그 절규는요. 그건 아주 소름이 이렇게 돋아요. 슬픔에 극으로 갔는지요. 네, 그런 엄마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은 우울증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겪으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겪는데 그 뿌리에 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분노를 억압한 거예요. 분노를 억누른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요.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막 솟아났는데 이거를 무슨 괴물 취급하듯이 해요. 내 거 아닌 것처럼 막 취급하듯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고 취급하고 막 떠밀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했는데 그래서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없어질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거는요. 해소될 때까지 나타납니다. 해소될 때까지 나타납니다. 묵어서 힘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용수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라고 막 부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을 용수철에 누를 힘이 없어요. 집니다. 그럼 이게 튀어져 나오죠. 그런 것처럼 감정을 억누르면은 힘을 축적했다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목적이 있습니다. 조물주께서 각 감정에 목적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괴물 취급하는 거예요. 또 왔어. 또 생각이 났어. 또 떠올랐어. 또 기분 나쁘게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물리쳐버립니다. 내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신호를 보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원인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상실하니까
이상한 방면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 분노라는 감정은 심장을 건드려요. 심장을 건드립니다. 이 감정은 그냥 뭐 감정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따로 감정 따로 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이라는 감정이 깊으면은 뭐가 고장이 나요? 위가요. 그렇죠?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주 심하면 뭐에 공격을 해요? 심장, 맞아요. 심장을 공격합니다. 슬픔이 짙으면은요, 폐를 다 감정은 내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내리는 데는 보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삶 자체가 거룩이야. 최고는 몰라. 박고는 몰라 하면서 이 감정을 내게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화가 났는데 덜컥덜컥거립니다. 엄마가 음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알아채요. 엄마 화났지? 그럽니다. 화는 엄마가 왜 나? 아니 엄마 화난 거야. 내가 왜 화를 나면 내가 맨날 성취점이 1시간 하고 성모일도 하고 마음 평온을 유지하는 엄마인데 내가 화를 내니 열심히 한 사람은 화내는 거 아니야. 자리가 있어. 아니 엄마 화난 거야. 얘기해 풀어. 어디다가 푸냐 하면 이제 국에다가 풀어갖고 짭니다. 엄마 짜 이거. 아빠가 그냥 소리 질러요. 아빠 왜 화났어? 아빠가 무슨 화가 나?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들어와갖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자한테 화를 확 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 화를 이 큰애한테 이제 막 쏟아붓는 거예요. 큰애가 엄마가 나가니까 이 동생을 막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막내한테 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강아지를 봤어요. 강아지를 발로 찼습니다. 이 강아지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물었어요. 타겟트가 잘못된 겁니다. 타겟트가. 엉뚱한 데 가서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를 해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요? 동대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간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도요. 그렇게 하면은 화가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해소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축적을 해놓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가슴이 탁탁하고 살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내면화시켰을 때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억압한 감정은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못 배웠어요. 특히 우리 나라 이 문화가 여자들한테는 여기는 뭐 대부분 어린 시절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여자아이가 큰 소리를 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로 동네마다 또 다른가 보네. 집안마다 또 다른가 보네. 여자는 조용조용히 해준다고 했어요. 조용조용히. 그리고 뭐가 이게 부당해요. 불공정해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화가 나갖고. 없다가 대고 어른한테 여자 이 계집 여자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시집 가갖고 어떻게 살라고 저기가 있어. 벌을 줬습니다. 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공정해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거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거기에 저항을 한 겁니다. 뭔가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눈을 이만큼 뜨고 씩씩거리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면은 내가 화나갖고 표현을 하면은 나쁜 아이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화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쁜 애야 라고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공식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은 그 화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어느 부분에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쌓이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났던 것들은 모여요. 모입니다. 여러분들 한글 파일에 보면은 폴더라는 것이 있죠. 그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폴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같은 유형의 파일들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읽기 쉽게. 우리 기억의 창고 안에 같은 부류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자극을 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사탕이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시기만 기다립니다. 우리 속담인지 격언인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뭐 보고 놀랜 뭐가 뭐 보고 놀랜다고요? 어떻게 소뚜껑 보고 놀래는 게 또 네, 동네마다 깍꿍이 이렇게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밤에 이렇게 숲속으로 갔는데 뭐가 꿈틀했어요. 자라예요. 뚜껑이 이렇게 자라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등에. 근데 소뚜껑이 있잖아요. 그것도 동그랗잖아요. 자라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게 현재 상황에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연관이 돼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지금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데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감정들은 해소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발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내가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풀고야 말겠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만 되고는 핥힙니다. 살아생전에 핥히지 못하면은 죽어서 핥힙니다. 내 영혼 돌려줘. 내 영혼 돌려줘. 이게 우리나라의 분노 해소하는 방식이에요. 전설의 고양이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약자들이 강자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묵었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설의 고양이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게 꼭 뭐 미신이고 이거를 떠나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밤마다 나타나갖고 하얀 소복을 입고 여기다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고 내 오늘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성들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소를 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해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의 과거의 관계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이 감정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요. 가족들이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즐기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아무 그뿐 아니야.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갖고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죠. 왜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냐. 그럼 건강은 해치면 이 아이는 누가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가정의 소속감을,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엄마가 화를 내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누가 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그냥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불공정해요. 부정의합니다. 그러면은 왜 부정의하냐고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누가 그거를 감히 막 그냥 폄하를 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이런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들이 있어요. 분노를 얘기를 했는데 다 감정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 때에 내치는 것이 아니고요. 괴물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감정 다루는 거가 아직도 서툴러요. 연습을 많이 해도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면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해야죠. 아, 요거는 무슨 감정, 무슨 감정, 무슨 감정.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목적대로 사용하면은 다시는 화가 안 납니다. 안 나요. 근데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화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화병, 우라통 치료.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요, 그냥 이게 파편처럼 돼 있어갖고 자기가 뛰쳐나오고 싶은 때에 뛰쳐나옵니다. 마음대로 내 통제권 밖에서 뛰쳐나가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병적인 거예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 보면은 애 잡으라, 애 잡어. 왜 이렇게 엄마들이 소리를 질러요, 집에서요? 여러분들 빼고요, 여러분들 빼고. 아, 여기 있는 사람 왜 엄마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요? 애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남편이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일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에 들어와서 그냥 신경질적이 되고 그냥 삐죽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은 아주 화가 밑바닥에 헷갈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냉정한 화라고 해요. 냉정한 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열불을 내는 화는 차라리 난데 영원하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부부끼리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딱 보고 야, 이거는 고치기 힘들다. 만약에 고쳐도 오래 갈 것 같다. 한 30년 가겠는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뭐 이 정도 궁금해갖고는 뭐 대답을 못하겠는데요. 질문을 해보세요. 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전철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자는 벤치에 앉아있고 남자는 서있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구경 중에 싸움 구경이 짭짤합니다. 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딱 들어오잖아요. 남자는 열불이 나는 화하고 이 여자는 냉정한 화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하고 보니까 막 얘기합니다. 막 욕을 섞어가면서요. 남자가 서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죽여라. 죽여. 한마디 두 마디를 끝내는 거예요. 막 또 열을 내요. 그냥 뭐 이제 반응이 있어야 좀 싸움도 할 만큼 가잖아요. 그래서 어땠다는가 그게? 아니까 또 열불이 팍 난 거예요.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돼야 고쳐요. 싸움이 돼야 무거웠던 것들이 막 이제 솟아나면서
이제 벗겨져서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옵니다. 아, 저게 요구가 채워지지가 않았구나. 저 불공정 때문에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저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30년 됐구나. 뭐가 이제 발견을 하는데, 그래, 죽여. 닫혀 있습니다. 냉정한 하나님.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냉정한화를 안에 갖고 있어요. 신혼초에 있었던 거, 뭐 10년 돼서 있었던 거, 묵었던 거, 뭐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거, 뭐 300년 된 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화, 뭐 이렇게 다 섞여져 갖고요.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것도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이로 치고 있는데요.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궁금해지셨어요. 상실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상실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감정을 상실감이라고 그럽니다. 아, 진짜 이 사례는 제가 3박 4일을 얘기해도 자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러나 이 상실감이 해소되지 않아서 슬픔을 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들을 많이 봅니다. 한 번은 그 최고 대학이에요. 최고 대학인데 이 아이가 뭐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엄마에게는 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행복이었어요. 입학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대구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수업 시간 1시간도 못하고. 엄마가 2년 정도 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을 쭉 겪고 와서,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와서 강의를 듣고 자기 작업을 이제 했는데요. 그 묵었던 감정을 조금씩 이렇게 끌어내더라고요.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겪는 자식을 잃은 그 최고라고 생각했고,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저 세상으로 먼저 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노했다가, 분노라는 거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은요, 사랑했던 사람, 강도가 깊을수록, 사랑의 강도가 깊을수록 이 감정은 더 짙습니다. 상실감은 더 짙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몸에서 자연적으로 마취제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멍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희죽희죽 웃어요. 저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갔는데도 희죽희죽 웃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감당을 못 해내면은 그 고통스러운 강도가 너무 깊은 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이 그걸 마치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느냐, 그 고통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 딱 돌아오면은 이게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이 아까 얘기한 분노예요. 분노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하는 거라고요? 내 아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느냐? 뭐가 와요? 요거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짜장면 사드립니다. 아, 맞았습니다. 두 분 맞았는데요. 어느 문당이에요?
미아 삼동이요. 미아 성당. 미아동이요. 네. 네, 나중에 같이 만나서 짜장면 사드릴게요. 제가 성공하면은. 네, 하여간 맞으셨어요. 잘 맞으셨습니다. 그럼 우울은 뭐냐? 우울증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분노는 바깥으로 향하는 거고, 우울은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탓을 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 못 지켰다고. 엄마가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는 지금 어디 간 거야? 엄마는 그 물건만 보더라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 냄새, 아이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만 그 맡아도 이 기억을 그냥 탁 터치를 해갖고 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울한 겁니다. 우울한 거예요. 아휴, 내가 더 잘해줄 것,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임신 때부터 시작해갖고 쫙 그 기억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아유, 어느 프로그램에서 피정을 하는데 그 자식을 잃은 그 애미라고 하죠. 애미. 두 사람이 만나갖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는데요. 아우, 그 울음요. 제가 아무리 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감정이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입히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울다가 나중에는 더 슬픈 거는요. 하염없이 소리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은요. 상실감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면 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나보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내가 차례가 되면 갑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슬픔의 상실의 연속이라고 또 가언합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한인들을 위해서 3박 4일 피정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대학, 그 예능 쪽으로. 근데 다시 미국에 갔어요. 애 아빠하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 피정센터에서 제 앞으로 이렇게 식판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님 앉아도 돼요? 라고. 젊은 엄마예요. 예, 앉으세요. 이렇게 밥을 조금 먹다가 신부님 제 얘기 좀 해도 돼요? 제가 겪은 죽음 얘기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거는 아들 때문에 왔대요. 아들이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시설이 조금 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 왔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가 겪는 병은 어느 순간에 한 달에 한두 번 갑자기 아이가 숨을 못 쉰대요. 무호흡증이에요. 숨을 못 쉰대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빨개진대요. 노래지. 신부님,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존재가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증이 걸릴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이 막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신부님, 이 병은요, 어른들은 안 걸려요. 그래요? 아이만 걸려요? 애가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아이는 죽어요. 미리 앞당겨 체험하는 상실감입니다. 미리 앞당겨서요.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가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주말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예식을 해서 이렇게 슬픔의 과정을 치유 예식을 하는데 아빠가 앉아갖고 등치가 좀 커요.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까 아빠의 눈물도 제가 그때 너무 실감을 했어요. 얼마나 그 등치 큰 사람이 우는지요. 내내 우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그 성실감으로 인해서 아빠가 우리 빅통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기록 사진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땅바닥에 앉아갖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치죠?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자식을 잃은 애미예요. 엄마들입니다. 때때로 아빠들도 목 놓아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이 슬픔이라는 것은 해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그 감정만이 상실감이 아니고요. 상실감은 깔려져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소, 사랑하는 물건, 내가 예상했던 계획들, 하고자 했던 원인들, 열망들, 계획들, 기대들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다 상실감을 겪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 좋은 아내가 돼야지. 어떤 아빠는, 어떤 남자는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훌륭한 아빠가 돼서 아이하고 잘 지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직장인이 돼야지, 훌륭한 노모가 돼야지. 또 성취가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목자가 돼야지, 깊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수도자가 돼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다 슬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슬픔을 다루지를 않아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쌓이고 쌓여갖고 전 존재가 슬퍼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합니다. 본당에서 신자들 이렇게 또 어르신들 나오면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엉뚱한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 느닷없이 질문합니다. 오늘 기쁘세요? 그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기쁨 같은 소리요. 계셔요?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중한 표현이죠. 기쁨 같은 소리하고 자빠 그러는 것 같아요. 표정이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신부님 제 처지가 되보세요. 행복이요. 날아가 버렸어요. 죽겠어요. 그래요. 죽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죽겠고 내일이면 더 죽겠지요. 제가 한 번은 만남을 이제 어떤 백화점에서 이제 시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꼭대기층에 있는데 거기 잘 이렇게 뭐 정원처럼 해놨더라고요. 10분 일찍 갔습니다. 근데 거기 살짝 어르신하고 숙성된 어르신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대여섯 명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다리니까 다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살짝 할머니가 나는 여기 관절하고 그거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픔 치게도 못 낀다고 하면서 나는 여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숙성된 할머니가 난 이거 아는 지 5년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수가 나타나갖고 나는 여태까지 평생 이러고 살았어. 대화를 한 10분간 이렇게 들었는데요. 죽겠다는 말을 32,700번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썼나? 한 10,000번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지요. 입만 열으면 죽겠대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죽었다. 어르신들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이거 죽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끝나는 시간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잠자면서도
이거 죽었다 하면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노년기 이렇게 후반기에 들었으면은 당연히 신체적으로 그런데 저 방식밖에 없을까 하는 누구나 그 길로 가는데 다음은 내 순서인데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가? 삶이 저런 건가? 라는 씁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해소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깔려 있어갖고 죽겠는 겁니다. 다른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에 어떤 병에 걸렸거나 또 다른 몸의 신체적이나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겼거나 뭐 다른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오거나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거나 아까도 처음에 서두할 때 얘기하면서 사회학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요인이 있거나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습니다.